먼저 첫 번째로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SK 주저번호는 알죠? 네, 한 종목만 가능하세요. 네, SKC요. SKC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11만 원이고요. 네. 70%로 돼요. 네, 70% 비중 있으시다고요? 네. 11만 원에 매수를 해주신 SKC입니다. 오늘 주가가 하락세를 3거래일째 이어갔는데요. 오늘 1.57%가 하락한 93,800원. 시청자분께서 10% 중반 정도 손실을 입고 계시는데요. SKC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실마 원금을 회복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하고요. 네. 또 뭐 이익도 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이동을 된다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수익은 낼 수 있을지, 언제 정도 이 손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아마 불안하신 마음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고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동박주에 투자를 70% 해주신 시청자분 만나주시죠. 운영령님. 예, 시청자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고 진단해 드릴 것 같은데 이거 장기 투자를 보고 사신 거죠? 장기 투자도 가능하시죠?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예. TV에서 또 사라고 또 그러셔가지고 정말 유명하신 분이 그래갖고 사게 됐어요. 예, 최근에 사셨나요? 현재가 한 6월 달인가? 6월 달? 6월 초인가? 네, 그러면 TV에서 사라고 하셔서 단기적으로 그럼 유명하신 보고 분. 사셨다는 거죠? 장기 투자 못 하시겠네요? 단기는 아니고 단기로 보고 샀는데 단기로 됐어요. 단기로 네. 단기로 70% 샀으면 비중 좀 줄였어야 되는데 늦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데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사 2차전지 보고 사신 거잖아요. 지인한테 소개받으셨으니까 모르고 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SKC 하게 되면 이제 SK온에 2차전지 사업 진출과 함께 관련 계열사들이 다 2차전지 사업 쪽에 지금 주요 계열사들이 좀 참여하고 있는 쪽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SKC는 본래 이제 화학회사인데 현재도 지금 매출비 중에 거의 반 이상이 화학 부분이에요. 피오라고 자동차 내장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재에 들어가는 제품 자체가 회사 매출액의 거의 반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동박 쪽의 매출액이 좀 늘어나는데 동박은 보니까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 반도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회사가 주가 이렇게 좀 주가가 지금 9만 원대지만 주가가 과거에 이 종목이 뭐 4만 원, 5만 원대 주식이거든요. 4만 원대, 5만 원대 주식이 한때는 20만 원까지 차트 보시면 2021년도에 주가가 2만 원대까지 2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회사 주가는 3만 원, 4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2만 7천 원부터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2만 7천 원대까지 빠졌고 코로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주가가 대체적으로 4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본래 이제 화학회사로 있을 때 회사 적정 주가는 4만 원짜리 주식인데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2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주가가 지금 9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도 보면 화학 부분으로 본다면 주가가 싼데 그러면 회사가 주가를 이제 아웃퍼폼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2차전지와 관련된 동박 쪽에 대한 그 실적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동박 쪽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 되는 거고 여전히 적자를 나고 있는 쪽이고 또 화학 부분은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여전히 안 좋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부분 자체는 무난하게 이익을 나고 있는 쪽인데 크게 이 회사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의 주가를 결정한 부분 자체는 2차전지와 관련해서 동박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지금 계속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과 함께 실적 호전인데 결국은 SK온의 흑자 전환과 그다음에 캐파 증설과 맞물린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SKC의 동박과 관련된 계속 지금 미국 쪽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시점 자체는 2025년도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은 2025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여전히 실적이 안 좋아요. 최근에 뭐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2분기 실적도 지금 적자가 시장의 컨센 자체가 6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했는데 지금 300억이 넘었거든요. 360억. 넘었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으로 평가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 주가가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025년도 가야지 의미 있게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가야 된다. 내년도 최소한 뭐 상반기, 하반기 정도 가면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갈 건데 그때까지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4분기도 하급방이 안 좋고 동박 쪽에 대한 의미 실적이 나오기 쉽지가 않아서 실적이 의미 있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올해 적자가 불가피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하신다 한다면 제가 내년도 상반기 내지 하반기 정도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약간 단기 성향인 것 같아요. 또 여기나 비중이 70%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는 단기적 반등 목표는 얼마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가 맥시멈 제가 보기에는 현재 벌어서는 11만 원대예요. 많이 가고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12만 원까지 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도 지금 적자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맥시멈 반등 목표 자체가 11만 원이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70%잖아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손실을 좀 비중이 많으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올라온 10% 약간 10만 4, 5천 정도 올라오게 되면 반 정도 파세요. 최소한 3, 40%는 좀 파시고 나머지 20% 정도는 여유가 있으시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손실 없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10만 5천 원이고 그 다음에 맥시멈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 자체가 11만 원. 그 다음에 결국 2024년도, 2025년도 가게 되면 12만 원, 14만 원, 15만 원 넘어갈 건데 현재로 봐서는 10만 5천 원 1차 반등, 그 다음에 11만 원대 전략 매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어떠신가요? 멀쩡하게 하셨지만 마음이 우울해요. 마음이 우울하시지만 이 종목이 단기간에 그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 보유를 했을 때 그래도 매수가 이상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그 생각 그리고 비중 때문에 부담감이 상당히 크신 시청자분 만나 뵙습니다. SKC 전략 세워봤는데요. SK온의 흑자 전환 여부와 SK온의 증설 진행 상황과 연계된 주가와 실적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보유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025년 앞둔 시점까지 보유를 했을 때 수익은 충분하지만 단기간으로 승부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1차적으로 10만 4천 원에서 5천 원 절반 매도, 2차 11만 원 선까지 보유하면서 전략 매도하자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마음공부님 오셨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페스아크 매수가 29,100원, 비중 17% 있습니다. 높은 단가에서 조정 시 추매로 단가를 낮췄습니다. 2년 가까이 보유했습니다. 수익 가능할까요? 꼭 자세한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2년 동안 보유하신 이 종목 오늘 종가가 0.63%가 상승한 24,050원 선이고요. 시청자분께서 20% 넘는 손실이십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운용령님? 2년 동안 보유하셨는데 최근에도 주가가 3만 1,000원대까지 갔는데 안 팔았다. 그러면 이분은 되게 미련을 많이 갖고 계신 거거든요.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 주식하고 결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저도 좀 실전에서 제가 2만 1, 2천원대 저도 매매해봤던 주식이거든요. 몇 개월 전에서 이 종목이 많이 가더라도 2만 8천 원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3만 1,700원까지 갔는데 예상하는 네페스에서 분사된 회사거든요. 후공정 패키징 쪽과 관련된 쪽입니다.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주식인데 분사되기 전에 본래 네페스는 거의 실적이 안 된 회사고 네페스 아크가 그나마 실적이 괜찮았던 건데 네페스 아스를 분산해가지고 회사가 그것 때문에 분산하면서 네페스는 계속 적자가 나지만 이 종목 시장이 괜찮아지면서 한때 주가가 거의 6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인데 지금은 회사가 물론 후공정 패키징 과정이니까 상대적으로 전공정 과정에 비해서는 최근에 AI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회사는 지금 최근에도 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됐지만은 1분기가 거의 비쌉니다. 적자도 거의 1분기에 비싸게 나면서 적자가 누적 적자가 70억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외에 특히 이제 전공정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 대표적으로 오닉 IPS 같은 경우도 적자 규모가 상당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적자가 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 업황 자체는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외에는 여전히 D램과 관련된 랜드와 관련된 장비라든가 또 특히 소재 관련 쪽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매매 자체는 AI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네페스아크가 자체는 그쪽에 별로 영향을 못 받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2년 전에 사셔가지고 29,000원이고 최근에 31,000원대까지 가셨으면 비중이 17%밖에 안 되니까 2년 동안 보유하고 계셔서 약간 좀 수익을 좀 더 내고 나오려다가 못 파신 것 같은데, 예상의 현재 어떤 밸류로 봐서는 주가가 의미 있게 좀 올라가기 어렵다고 좀 봐요. 다만 반도체빵 자체는 길게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당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적자가 거의 70억이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연간 100억 이상 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주가는 등락 구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현재 가격대에서는 이 종목이 대체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21,000원대가 저점입니다. 21,000원대 정도에서 제가 좀 매매했던 부분 자체는 아마 5월달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21,000원대에서 저도 짧게 좀 대응했던 부분인데, 저가는 저점이 좀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목표 수익을 좀 낮게 잡으셔라. 워낙 높게 사셨고 오랫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29,000원대에서 못 팔았다, 3만원대 못 팔았다는 자체는 그러면 주가를 빠지면 사야 되겠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빠지면 5% 10%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요. 그 가격대가 아마 내려온다 한다면 그게 내려오기 쉽지는 않겠지만 22,500원이나 800원 정도 내려오시면 10% 더 사세요. 더 사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매물층이 지금 27,000원대에 엄청나게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매매한다 한다면 23,000원 아래권에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27,000원대 이상에서는 단기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매도하는 관점. 그다음에 내후년을 본다 한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시점만 좋아지면 실적 상당히 탄력적인 주식이거든요. 그때 이제 고점 돌파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주가는 22,300원과 28,000원 사이의 어떤 박스권 등락 과정이다. 거기를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아크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주식이긴 하지만 현재는 움직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겠지만 올해 네페스아크 적자로 인해서 주가 등락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비중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전략 드렸습니다. 22,500원 부근에서 5에서 10% 추가 매수, 목표가는 27,000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남겨주시거나 또 유튜브 채팅창 이용해 주셔서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 진단해 드릴게요.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저기 덴티움 매수가가 138,950원, 예. 비중은 30%거든요. 네네. 어떻게 대처해야지 되나 조금 빠져가지고요.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나 그런 거요. 예, 아마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을 늘려주신 것 같고요. 예. 이번 연휴 전까지만 해도 수익이셨는데 연휴 보내고 네. 나서 바로 전 네네. 거래일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네. 11% 어제 하락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0.56% 하락 123,4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략 네. 세워드리겠습니다. 운용령님. 덴티움은 임플란트 회사니까 임플란트 회사 중에 상장된 회사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모펀드에서 인수해서 지금 상장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임플란트 쪽 관련 종목은 덴티움이 디오와 함께 디오는 많이 떨어지니까 아마 이제 시장 탑픽 종목으로 좀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연초에 5월달에 6월달에 주가가 18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이고, 본래 이제 18만 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2분기 실적이 기대치가 조금 높았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를 약간 하회했어요. 한 6% 정도. 가이던스가 아마 360억 정도 좀 되는데 338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무난하게 좀 나왔고, 근데 대신 주가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이것도 이제 중국 관련 종목이거든요.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50% 가까이가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국내 쪽 매출 비중은 얼마 안 돼요. 한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 관련 종목 쪽으로 부류가 되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이 종목이 이제 급락이 나왔죠. 어제 11% 가까이 급락이 좀 나왔는데 이 종목은 그 중국 관련 쪽과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영향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국면 쪽에서 중국의 봉쇄된 과정 쪽에서 최대치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과다하게 좀 빠진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되고요. 임플란트 시장 자체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좀 봐요. 회사 실적 자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1,200억, 올해 1,400억 정도, 그다음 내년도 1,700억, 그다음 2025년도 2,000억이거든요. 요즘 시장 자체가 올해와 내년도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2025년도 실적을 좀 접근하는데 이 종목이 2025년도까지 본다 한다면 주당 EPS가 14만 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주가 빠질 때 사셔야 돼요. 비중이 근데 우리 시장에 30% 정도 좀 되네. 약간 손실 구간인데 여유가 있으시면 이 종목 충분히 좀 사도 된다고 봅니다. 추가 하락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점이 좀 나온 게 아니까 생각이 좀 되고 워낙 연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약간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손절할 건 없는 거고 오히려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좀 더 사셔야 될 것 같고 대신 비중이 우리 시장에 30% 많으니까 추가 매수한 부분 자체는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걸리는 선이 최근에 급락했던 가격이 14만 5천 원대거든요. 여기를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이고요. 그다음에 길게 보신다 한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18만 원 직전 고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관점에서 손절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의 비중이 좀 많지만은 오늘 저점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약간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뭐 10% 정도 매수하시고 대신 10% 매수한 추가 매수한 부분 자체는 15만 원 정도 언저리 14만 5천에서 15만 원 언저리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충분히 직전 고점이 18만 원이니까 회사 기업 내용으로 봐서 18만 원 이상 가야 되는 주식이니까 18만 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잘 참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덴티움이 임플란트 대표주로 부상을 했는데요. 지금 주가 과매도 상태라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면서 목표가 14만 5천 원, 장기 18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악재 사서 호재 팔자님이신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54,210원에 비중 13% 가지고 계십니다. 단기 낙폭 과대로 매수했는데 전망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정말 많이 하락했죠. 이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주가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5만 700원 선 기록했는데요. 네, 시가총액이 10위권에 있던 종목인데 어느새 막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이 이제 CJ 그룹이지 않습니까? 요즘 CJ 그 ENM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CJ ENM이 그 최대 주주니까 CJ ENM 차트가 오늘 신저가 나왔거든요. CJ ENM 계속 적자입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래도 실적이 괜찮아요. 이번에 영업이 아마 100억 정도, 110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160억 나왔거든요. 아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이 종목은 이제 계속 8만 원대에서 주가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주식이거든. 몇 년 전부터. 이 회사 주가 보시기에는 몇 년 동안 주가가 8만 원대에서 머물러 있다가 지금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 차트 보이시죠? 이게 8만 원대가 이 회사에 몇 년 동안 2018년도 이후에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된 가격대예요. 엄청 비쌌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번 2분기 실적 자체가 무난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는 자체는 여전히 밸류가 비쌉니다. 이게 주가는 실적은 턴어라운드니까 주가는 하락은 없을 건데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앞서 이제 CJ 5회사 주가 좀 부진하니까 다만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손절할 건 없어요. 다만 이 종목도 목표수를 작게 잡으셔야 돼요. 실적이 이번 그 2분기 영업이익이 160억이면 거의 분기 최대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좀 과다하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54,000원 꽤 높게 사지 않으셨네요. 대부분 아마 투자가들이 지금 8만 원대에 지금 물려 있거든요. 이거는 8만 원 상당히 저항서 작용할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앞서 CJ 그룹도 전반적으로 부진하기니까 낙폭과대 반등을 좀 보시고 현재 가격대 우리 시장이 매수한 가격에 대해서 한 10% 정도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만 원 1, 2천 원 정도 이 가격이 좀 나오죠. 이 가격 정도까지가 왜냐하면 회사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밸류 자체가 시가총액 1조 5천억에다가 올해 예상되는 그 주가 수익비의 PER이 27배입니다. 27배. 내년도에 22배예요.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주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목표 수익을 6만 1천 원 정도만 보고 짧게 대응하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 턴어라운드에도 불구하고 모회사 CJ E&M의 실적 부진으로 상승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6만 1,000원으로 잡으시고 단기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강병욱 님이신데요. G2파워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1,350원, 10% 비중 있으신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좀 저점을 최근 기록했었던 저점을 깨고 내려서면서 9,22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3%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분 G2파워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그 G2 파워가 회사가 원전 관련 종목 쪽으로 분류가 된 회사거든요. 예, 이게 테마 쪽으로 움직였던 주식인데, 이게 원전 쪽에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일부 이제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들이 있겠지만, 제가 상당히 원전 관련 부분 자체는 5년 신전 이후에 실적으로 반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좀 보셔야 좀 되지. 원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원전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한다 하더라도 관련 특히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대신 예산은 적자 나는 회사는 아닙니다. 적자 나는 회사는 아니고 부채도 지금 부채비율 37%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있어요. 다만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매출액 자체가 거의 뭐 100억대짜리 회사니까 300억 정도의 매출액에다가 자본이 300억짜리거든요. 자본 총계가. 근데 시가총액이 1,600억이면 PBR이 지금 6배, 7배, 5배지 않습니까? 5배면 엄청나게 고성장 산업한테 실적을 내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밸류예요. 그래서 테마가 꺾여버리면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등도 쉽지 않아요. 만약에 혹시나 원전 관련 이슈가 부각된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전처럼 약발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짧게 좀 반등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를 좀 8,8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반등 목표 자체는 현재로 봐서는 9,000원 정도, 10,000원은 약간 여기를 돌파를 한다 한다면 11,000원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60일 이평평선하고 지금 120일 이평선이 만나는 가격대가 11,000원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나오면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 정도 되겠네요. 비중이 10%밖에 좀 안 돼서 다행인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11,000원도 언저리 정도의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의 숙명, 테마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재무구조, 실적 받쳐주는 G2파워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분석하고 있고요. 즉시 매도 의견입니다. 손절가 8,800원, 목표 주가는 11,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에서 지금이니 님이신데요. 나인테크 3,690원에 10% 비중 있으십니다. 몇 해 전부터 매매해 왔습니다. 오늘 특정 기사 나왔는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오늘 11% 급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3,705원 선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약간의 수익이신데요. 나인테크 전략 주시죠. 오늘 상당히 변동이 컸어요. 오늘 23%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회사가 본래 본업 자체는 스펙으로 상장된 회사고 2차전지 장비와 관련된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장비와 관련된 수주를 좀 받으면서 2차전지 장비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장비 쪽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좀 반영이 되니까 시장이 좋아질 건데 오늘 주가 움직인 것 자체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꿈의 신소재 맥신인가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대량 생산 가능성 어떤 쪽 요즘 하도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다 보니까 뭐 꿈의 신소재 얘기가 나오면 관련된 쪽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이런 개별성 종목들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 중소형 기업이 이런 꿈의 신소재와 관련해 가지고 그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회사가 완전하게 탈바꿈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제가 확률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증권 경력 30년 동안 봐본 적이 없어요. 거의 무위로 끝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단기 이슈 내지는 테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종목은 2차전지 장비와 관련된 부분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 매출액이 의미 있게 좀 증가가 좀 됐거든요.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은 올해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거니까 거기에 믿고 좀 투자를 해야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주가 자체는 충분히 예산은 장비 회사이면서도 그 재무 내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다만 매출액이 아직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주장과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신규 장비를 좀 수주를 좀 받으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장비 산업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성장성이 유지가 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오늘 주가가 장대 양물 달고 위로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인 저항선 자체가 지금 계속 지금 위로 올라가면 4,000원대 올라가면 밀려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3,300원대 정도는 저점이 형성이 좀 될 것 같고요. 3,300원대 정도는 저점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대체적으로 3,9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오늘 딱 4,000원 근처에 밀려버렸거든요. 4,100원대에서 3,900원대 정도 올라가게 되게 되면 차익 실현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그런 어떤 전략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인테크 배터리 장비주인데요. 오늘 나노 신소재 맥신 연구개발 기대감으로 급등했습니다. 저항대에 작용하고 있는 목표가 3,900원 선까지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CD러브21C 님께서 한화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29,200원에 50%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해야 할 것 같은데 내일 매수해도 될까요? 장투 가능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한화가 이번 주 들어서 급격하게 추세 이탈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1.7%가 하락한 25,800원 선 종가 형성했죠. 이분께서 20% 이상 손실이신데요. 50% 비중 있으세요? 대응법 알려주시죠. 예, 하나는 이제 하나 그룹의 지주회사니까 이게 그 자회사들 주가에 따라서 연동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회사 주가가 지금 가장 많이 빠진 게 지금 가장 비중이 큰 게 지금 하나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하나 솔루션이 오늘 저가가 나왔어요. 50 연중 최저치가 나왔죠. 그다음에 영향을 받는 회사 자체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근데 실적 자체가 최근에 2분기 실적 자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하나 솔루션은 그냥 그럭저럭 무난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실적이 상당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나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보다는 지분법 단기 지배주주 순이익을 봐야 되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이 71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1분기 때는 1,160억이 좀 나왔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자회사들 실적에 비해서 지주회사의 하나에, 근데 하나가 특별히 자회사들 실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분법 이익 자체가 상당히 부진했던 것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주회사는 주가 손절할 건 없죠. 그룹이 좀 부실화돼서 망하지 않는 한 하나가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과다하게 좀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비중이 50%가 상당히 좀 많은데 추가 매수를 좀 고내드리기 좀 그렇네요. 주가는 충분히 저점이에요. 하나가 지주회사 중에서는 주가가 가장 밸류 자체 자산 가치로 따지면 주가가 아마 쌀 겁니다. 현재 하나의 주당 BPS가 77,000원이거든요. PBR로 따지면 0.3입니다. 대체적으로 지주회사들의 PBR이 0.5 내지는 0.6 정도 좀 되는 건데, 하나그룹 자체가 업종 자체가 대체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 한다면 하나 주가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좀 떨어진 게 아닌가. 비중이 조금 적으면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보유하시고요. 최소한 종목은 29,000원 이상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반등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고 충분히 회사의 가치로 봐서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니까 29,000원 이상까지는 최소한 보유 전략 하는 관점에서 손절하지 마시고 가져가는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여력 되신다면 중장기 보유까지 가능하시니까 꼭 잘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화 그룹사 부실로 망하지 않는 한 지주사 주인 만큼 손절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전략이고요. 현재 주가 저점 형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9,000원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종목을 쭉 진단해 드렸고요.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오늘 지수 출렁임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들 많이들 투자자분들 걱정하셨겠죠.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아침 한 15포인트, 20포인트 빠지면 그게 하방이 지지가 될 것으로 봤는데 40포인트 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480까지 좀 내려왔는데 2480포인트 오늘 2482까지 코스피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는 충분히 오늘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봐요. 그 자체가 현재 지금 빠지고 있는 자체가 중국발 부동산 이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이슈인데, 과거에 이제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 말인가요? 헝다그룹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디폴트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7%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7.4% 정도.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건데 물론 이번 컨츄리 가든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보다도 규모가 훨씬 크다 그러니까 4배 정도 크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중국의 이런 부분 자체는 어떤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이 이런 리스크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나마 우리가 안 좋은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이지 않습니까? 중국 경기 민감하니까. 근데 이미 중국이 상당히 지금 몇 년 동안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의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부분 자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봤던 거거든요. 중국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영향 자체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충분히 2,480포인트 정도에서는 지지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중국 정부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좀 대응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체를 좀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아마 20일 날 있을 기준금리 LPR 금리 자체는 인하를 좀 할 것 같고요. 그것까지도 되지는 않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정책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그렇게 기대해볼 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 자체가 외국인 투자 시장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코스닥 시장 빠르게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피가 반등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가 외국인 선물 매도거든요. 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선물이 돌아서야지 주가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또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을 4,170억을 팔았어요. 팔아서 지금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이 이걸 봐야 되는데 누적이 얼마냐? 선물 매도가 계약상으로 따지면 6만 4천 계약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5조 4천억입니다. 이게 역사상 아마 최대치일 거예요. 더 이상 팔기가 즉 선물을 팔아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기가 네. 쉽지는 않을 거다. 선물을 파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제가 체크할 때 4조 8천억 정도가 금액으로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5조 4천억이에요. 추가적으로 선물을 매도해가지고 주가를 빼지 않는다. 선물을 판다는 자체는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을 먼저 팔고 현물을 팔겠다는 시그널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물을 팔아놓고 현물을 안 판다는 거죠. 오늘 현물 안 팔았지 않습니까? 28억 샀거든요. 즉 이 말 자체는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9월물이니까 9월 달까지는 지수가 의미 있게 올라갈 것 같지 않으니까 외국 투자가 선물을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즉 외국 투자가도 중국 이슈 자체를 9월 달까지 주가가 못 올라가는 단기 이슈로 보고 있다. 이게 주가는 하방에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9월 달까지 주가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결국은 지수가 코스피 지수 대형주들 의미 있게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5조 4천억에 해당되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대형주가 빠르게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단기간에는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죠. 다만 앞서 얘기했듯이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물을 팔아가지고 주가를 끌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현물을 팔지도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보는 것 자체가 이격도로 바꿔 접근하거든요. 맨 아래쪽에 이격인데 이게 오늘 종합주가에 40포인트 넘게 떨어질 때가 이격이 95까지 떨어지면 95면 확률적으로 제가 90% 이상 반등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단기적으로 이격도가 95 정도 떨어지는 경우는 1년에 딱 2번 많아야 2번, 3번 나옵니다. 그게 올해 연초 1월 달에 한번 나왔어요. 1월 달에 여기 있죠. 1월 달에 94.9까지 내려왔습니다. 1월 달에 종합주가 이제 2180까지 내려갈 때. 근데 오늘 40포인트 떨어질 때 2480포인트 내려올 때가 제가 계산해 볼 때 95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그때 오늘 그래서 2480포인트 정도가 단기 낙폭 과대했다는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2480포인트가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노릴 때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의미 있게 중국 문제가 해결되기 어느 정도 좀 정책적인 대응이 나올 때까지 의미 있는 반등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추경 매도는 자제하시고 중장기적 우상향하는 부분 자체는 문제는 없는 거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셔야 될 것 같고 현금 매수하신 분들은 중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보유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그 대응 전략 자체는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코스피가 반등 나오기 위해서 외국인 선물 매수기 때문에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프로그램 매수의 대형주 중심이 상승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낙폭과 대형주 중심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업종 자체는 IT,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기가 좀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흐름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중국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국면 쪽에서는 결국은 적자 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가 피해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움직였던 AI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실적이 호전된 괜찮은 의료기기라든가 이들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변동수 구간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저점을 확인했다는 관점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관심 가질 업종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박준현 운용력의 유튜브 라이브가 주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매주 저녁 8시에 박준현 운용력의 시장엔 종목 인사이트 진행되니까요. 이 시간 확인하시고 월요일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용력님 오늘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력이 얘기한 그 업종의 종목들을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샀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매매도 잘 체크해보세요. 고맙습니다.